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가 나왔어요. 즉 아랫꼬리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추세상의 하단부를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제가 어쨌든 이러한 지금 추세 라인을 그어드린 게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이 이제 반등 나온다고 자, 요 대세적인 요 장대 양봉을 재상승으로 파악을 했을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음봉이 나온 부분을 보고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나 뭐 TQ나 SOXL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수를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면 적은 비중으로만 들어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이 추세가 무너지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 부분이 돌파되면서 앞서 그어 놓았던 하단부 조정 구간의 지지 라인까지 터치하는 흐름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던 시나리오들대로 선택을 하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또 어쨌든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고, 이게 적어 보이지만 14,000에서 지금 13,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착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1000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지수, 즉 기술주, 미국을 대표하는 이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1000포인트의 조정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9000포인트에서 머무르던 나스닥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최악의 코로나 하락이 나왔을 때가 자 20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000 후반에서 7000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2, 3000포인트, 3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불과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1, 2주 만에 또 10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적게 조정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럼 1000포인트가 앞으로 빠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장밋빛 얘기만 드리는, 그쵸? 그러한 식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분석이나 예측, 그리고 어떻게 해보면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입장이라면 10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경고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떠한 구간이냐면 1000포인트라는 조정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이 하단 추세 지지라인 인근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럼 이 반등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대세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는 반등이냐, 아니면 지금의 추세 라인의 상단부까지만 역반등이 나오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반등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더 확률이 높겠느냐?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평이 떨어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고점이 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그죠? 고점이 한번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싸다라고 이 구간에서 생각할지 또 비싸다고 생각할지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상 이 구간에 갔을 때 풀베팅을 할 것인지 혹은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이것을 돌파할 확률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나 QQQ나 아니면 SOXX 모두 다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추석 연휴 동안에 지금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러한 완만한 반등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석 연휴 6일 동안에 이러한 흐름을 움직일 수가 있고, 오히려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이 구간에 좀 쉬기 때문에 반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잔잔한 흐름으로 조금 그래도 역배열상의 고점으로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평일 기준으로 3, 4일 정도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반등을 받을 기회가 조금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연휴를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구간, 즉 13,000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요 저항 라인 인근에서 잔잔하게 횡보 혹은 소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반등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구간이다, 조금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주식이 어느 정도 이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으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이격도를 좀 줄여주는 흐름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 주셔야 되고, 뭐 결국 제가 드렸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 자체들에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격도가 상당히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서 결국 시장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지금 하방 추세라인 인근에서 지지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리 말씀드렸던 요 추세 라인 하단부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원지수로 공략하기에는 반등폭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얻어먹을 게 없지만, 자, TQ나 FNGU 같은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은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보유했을 시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숏 투자를 조금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숏의 수익 실현을 고려하실 그러한 짧은 단기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요렇게 조금 뭐 전체적인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세배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뷰를 한번 드려봤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추세가 더 셀 때가 있지만 결국 큰 흐름은 나스닥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가 매수 타이밍이냐 라고 하기에는 상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승값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테슬라나 나스닥 같은 기술주 같은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역배열, 단기적인 역배열이 잡힌 상황에서 자, 하단부를 한번 터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기대값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반등을 이러한 큰 폭의 상승으로 기대하기에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자, 요렇게 시장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정배열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강력한 매수 추천이라던가 혹은 홀딩에 대한 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혹은 현금 보유를 늘려가시면서 어쨌든 다시 조금 제일 안전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쉬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단기적인 반등에 배팅해 볼 만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추석 연휴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마음 편히 가족들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